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 조국 전 장관, 사람들이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제 분야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얼핏 들으면 혹 하고 빠질 수 있지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무식한 건지 아니면 교활하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건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 지표는 줄고 긍정적인 지표는 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은 수출. 또 하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다.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한 걸음 들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이 집중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경제 지표를 보고했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경제적 해안이 없는, 뭐랄까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그 전후 사정을 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 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지표를 유리한 것만 인용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했는지 이번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시경제가 좋아진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민 게 바로 3050 클럽. 자,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그런 국가 3050 클럽 국가들 중 지난해 성장률이 2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좋은 것처럼 혹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좀 다릅니다. 자,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조금만 지나면 나옵니다. 2%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54년부터인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수치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 경제 성장률을 못 넘은 경우가 한 너댓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흉년이 들었다든지 석유 파동이 있었다든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든지 IMF 경제 위기가 왔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2%를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아마도 2%가 좀 못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라도 해도 망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2%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경제를 잘한 것처럼 3050 클럽 국가 중에서는 2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자, 3050 클럽의 국가는 7개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을 빼면 대부분 굉장히 선진국가이고 일찌감치 경제 대국이 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우 미국이 2.4%입니다. 한국이 2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한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뜻 양호한 수치 같아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3050 클럽 국가의 성장률 순위 대한민국은 줄곧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안 한 해가 이상한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위가 아니었던 해는 몇 번 없습니다. 2003년, 2011년, 2015년 딱 3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2위입니다. 자, 노무현,
노무현, 이명박, 김대중부터 해야 되네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4명의 대통령이 거치는 동안 딱 3차례 우리가 3050 클럽 국가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17년이야 뭐 반쪽 대통령이니까 반쪽만 했으니까 빼고 본인이 제대로 한 2018년, 2019년 둘 다 2등을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3050 클럽 국가들 중에서 2등이다. 마치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별 문제가 없고 잘 굴러가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발언입니다. 깨고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 대통령의 정부가 이어졌지만 그동안에 2등한 적은 딱 3번인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3년 동안 2번을 2등을 한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2%라는 수치는 정말 비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 경제와 비교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당연히 높아야 한다. 당연히 높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50 클럽 국가 중 성장률이 2위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민간 투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게 눈에 보이는데 거시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완전히 오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정말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출을 예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지표로 수출을 들었는데 자,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같은 해 지난해 대비해서는 5.3%가 는 게 맞습니다. 열흘 동안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자, 그런데 문제는 작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만 잠시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5.3%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의 수출이 호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통계 기법상 통계학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근거로 해서 수출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유의미하게 통계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달치를 봐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수출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한국의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잠시 열흘 동안 조금 반짝 반등했다. 이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한 겁니다. 나 뜨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기저효과를 완전히 뺀 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윤종원 청와대 전 수석이 지금 IBK 기업은행장으로 가자 노조가 반대하고 낙하산 인사 반대라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걸 KBS 여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으로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 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의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서 관치금융, 낙하산이라는 평을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립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이 기업은행장에 임명하려 했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왜? 당시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관치는 독극물이다. 발암물질과 같아. 거세게 반발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기업은행장입니다. 똑같은 기업은행장. 이때도 역시 인사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지금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민간기업, 민간은행에 정부가 인사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죠. 금융위원회가 50 몇 프로 어쨌든 과반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통상적인 인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바로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전 기재부 차관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다 실무경제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관리로서의 경험은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을 낙하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강성진 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행정 내부 승진을 이어온 국책은행에 인사권 운운하며 개입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에 대해서 했던 설명들도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노인 단기 일자리가 견인한 고용수치 호전을 두고 일자리가 뚜렷하게 호전세를 보인다,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양호한 지표만 골라서 성과를 부풀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왜 이런 식으로 얄팍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했던 말들 그리고 통계 인용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정말 교활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 솔직히 경제 현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